예전에 그 용인 여러분들 수지 아시죠? 네. 수지 아십니까? 네. 네, 수지구라고 하면 지금 이게 뭐냐면 외곽순환고속도로잖아요. 외곽순환고속도로고 이게 뭐냐면 경부고속도로죠. 경부고속도로고 이게 지금 뭡니까? 영동고속도로. 맞죠? 이게 영동고속도로잖아요. 영동고속도로고 자 용인을 얘기를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여기가 이게 용인이에요. 용인 여러분 아시죠? 네. 인구가 거의 한 뭐 90만에서 한 100만 명 정도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용인도 보면은 이 경부고속도로 축을 따라서 어떻습니까? 일부가 끼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이 용인시가 이제 접하게 되는데 영부고속도로 끼고 이 좌측에 해당이 되는 요 지역 있죠? 좌측에 해당이 되는 지역. 여기가 이제 수지에 해당이 됩니다. 수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오른쪽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 기흥구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처인구죠, 처인구. 그래서 여기는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구가 3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3개가 나뉘어져 있게 되는데, 이 수지가 개발이 된 사례와 기흥구가 개발이 된 사례는 이쪽에 강남이라고 하는 이쪽 서울이 어떻습니까? 강남이 개발이 되면서 강남에 인구가 유입이 되고 강남은 어떤 지구 단위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됐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아파트하고 집값이 뭐 상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죠? 그리고 학군들이 좋아지고 하면서 돈 있는 사람들이 강남으로 다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보니까 요즘에 오늘도 뭐 지사대학 자료 보니까 평당 4천만 원까지 현재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평당 4천만 원 정도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34평 있죠? 34평이 전용면적 25평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4, 3, 12, 4, 4, 16 그럼 얼마니까? 13억 6천만 원이에요. 13억 6천만 원. 그러니까 지금 강남에는 아파트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가 32평 기준으로 해서 13억 6천만 원이다. 4천만 원 얘기하니까 자 여러분들 강남에 입성하시려면 얼마가 있어야 된다고요? 14억이 있어야 돼. 14억. 그럼 내가 14억이 없어. 그럼 뭡니까? 자 대출 받는다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절반은 있어야죠. 그죠? 6억은 있어야 대출 받고 여러분들이 강남에 입성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6억은 있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 이 정도의 분양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웬만한 서민층들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물론 내가 6억이 실질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어떻습니까? 6억 6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들어온다라는 게 쉬운 일이냐? 쉽지가 않죠. 왜냐면 6억 6천에 대한 또 이자가 또 나갈 거 아닙니까? 그 이자를 부담을 하면서 내가 강남에 입성하는 것은 웬만큼 내가 여유가 있지 않고서는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급수가 레벨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맞다라는 거예요. 강남에 아파트 사시고 그 아파트에 사시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자가 아파트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잘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 잘 살고. 그냥 잘 살고 계신 분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지금, 자, 이게 지금 현재 아파트 분양하는 게 13억 6천이지만 예전에 있는 기존 아파트들이 있죠? 한 8억에서 한 9억 정도 합니다. 8억에서 9억 정도. 그럼 8억에서 9억도 적은 돈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8, 9억은 있어야 강남에 입성이 가능한 거예요. 싼 아파트 들어가려 하더라도. 그러니까 강남에는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강남에 이제는 아파트 값이 가격이 올라가고 비싸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강남으로 해서 왜 강남이 또 비싼 이유가 뭐냐면 강남의 이쪽 페남 일대 주변에 보면은 뭡니까? 여기가 지금 다 몰려있잖아요, 일자리가. 일자리가 몰려있다 보니까 강남으로 출퇴근 거리가 쉬운 지역으로 해서 개발이 유도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으로 출퇴근이 쉬우려면은 어떻습니까? 이 북쪽으로 해서 개발해서 집을 짓는 게 강남으로 진출이 쉽겠어요? 강남 일대는 이 남쪽으로 해서 집을 지어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게 더 쉽겠어요? 남쪽. 예? 북쪽이요? 남쪽. 남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남 일대 대체 도시가 만들어진 게 분당신도시죠, 분당신도시, 그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또 판교신 도시가 있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밑에 보면은 지구 단위로 개발된 수지지구, 수지라고 하는 어떻습니까? 성북지구, 삼연지구 이런 어떤 지구 단위로 개발된 이쪽 수지구 라인, 그 다음에 기흥구 쪽에 개발이 된 어떤 지구 단위로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밑으로 해서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 거는 뭐냐면 강남으로 어떻습니까? 출퇴근이 용이하게끔 어떤 쉬우면서 강남에 여기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32평 아파트 들어가려면 그래도 10억은 있어야 되는데 그 밑에 어떻습니까? 밑에 이 사람들을 밑으로 해서 옛날에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지게 되면 아파트 비싸게 되는 것을 어떻습니까? 가격을 좀 낮춰야 되잖아요. 올라가는 것을. 그래야 되니까 밑에다가 강남으로 진출을 할 수 있게끔 밑에다가 주택 공급량을 많이 늘려주게 되면 가격이 떨어질 거다 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밑으로 해서 어떤 아파트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개발했는데 중요한 거는 같은 32평을 짓게 된다라고 하면 메리트가 없다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평수를 좀 더 크게 넓혀준 거야. 크게 넓혀주고 그 다음에 같은 가격으로 해서 이 큰 넓은 집에서 살아라 라고 해서 유인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밑으로 해서는 대형 평수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졌죠. 뭔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대형 아파트들이 주로 지어진 게 바로 이쪽 수지하고 기흥 쪽 이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대형 아파트 집중적으로 지어진 이유가 뭐냐면 강남에 있는 이 수요를 밑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근데 그 끌어내리려면은 같은 평수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넓은 평수로 해서 쾌적하게 살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끄집어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수지기흥 개발될 때 어떻습니까? 강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좀 밑으로 내려와서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2의 강남이다 할 정도로 해서 여기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 평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당 1700에서 1800까지 올라가는 기현상을 벌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알겠어요? 네. 1700에서 1800까지 올라갔었어요. 대단한 거죠. 지금은 이 가격이 절반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하지만 1700에서 1800까지 가격을 올렸다. 이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전에 이쪽 강남 개발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개발된다라는 어떤 얘기가 막 돌았었어요. 그때 돌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수지 쪽에 갖다가 투자를 하자 이러신 분들 계실 거죠. 그죠? 우리가 보면은 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알면은 거기 가서 투자하시는 분이 있고 투자 안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수지에다가 투자를 하셨나 봐요. 그때. 그래서 그때 수지 쪽에다 임야 1500평을 가지고 이게 투자를 하셨는데 5년 만에 10배 집가 상승을 왔다고 합니다. 10배. 그러니까 그때 그 타이밍에 요 수지가 개발되기 바로 직전에 들어갔다가 어떻습니까? 수지가 막 개발이 되면서 빠져나오신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 그래서 5년 만에 어떻습니까? 거의 한 9배 정도 시세 차익을 보셨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정선 있죠? 정선. 정선은 뭐로 유명합니까? 여러분들 혹시 카지노 가보셨어요? 네. 아직도 안 가보셨어요? 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네? 가보셔야죠. 그래도 경험인데 가서 한번 좀 해보고 여기 카지노가 뭐 하는 데구나 이런 데는 아셔야지. 왜 여기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거고 왜 사람들이 여기다가 전당포가 왜 많은가. 거기 가면 전당포가 많아요. 그러다가 왜 도박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시계도 맡겨야 되고 자동차도 맡겨야 되고 많죠? 그 다음에 거기 가면 모텔이 많아요. 왠 줄 알아요? 네? 집에 여러분들 돈 있고 어떻게 집에 가냐 이거야. 왜냐면 다음날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또 제2차 전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하룻밤 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텔이 많고 전당포가 많습니다. 그 왜 모텔이 많고 전당포가 많은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죠. 맞죠? 네. 그렇게 하면서 모텔과 전당포 들어오고 그렇게 들어오면서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 주변에 있는 땅값들이 많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강원도 정선에 다 10만원짜리 임야를 600평을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6천만원 정도 해당이 되죠. 6천만원 해당이 되는 땅을 매입을 했는데 이분이 그때 정선 카지노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5년 만에 어떻습니까? 평당 10만원 하던 게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5배 정도. 5배 정도. 자,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은 5년 만에 5배요? 여러분들 솔직히 땅으로 따지면은요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닙니다. 맞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재테크 상품 중에서 보면은 10년에 5년에 뭐 5배?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돈을 여러분들 같은 돈을 갖다가 7천만 원을 맡겼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럼 맡겼어요. 6천만 원 맡겼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1년 동안 정기예금 금리가 얼마입니까? 거의 2%대 아니에요? 2%대? 그러면은 얼마냐? 120만 원 아니에요. 2% 해봐야. 그 다음에 뭐 세금 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실수령이 한 200만 원 정도 밖에 됐냐 이거야. 그 상태에서 5년을 해봐야 얼마예요? 1,000만 원, 1,200 정도밖에 없어. 1,000만 원, 1,200. 근데 이 사람은 지금 5배를 벌었다 그러면 얼마예요? 6천만 원짜리 5배가 되면 3억 아닙니까?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한 투자 수익률이죠. 어마어마한 투자 수익률이죠. 그리고 그 충남 이제 서해안 쪽에 이제 임야를 400평을 평당 요거 37만 원에 요거 사신 분이 요분이 있어요. 37만 원에 사신 분. 이분은 그냥 노후에 그냥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그냥 살겠다라고 이제 사신 케이스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37만 원에 사신 분이 나중에 3년 만에 2배 올라가지고 지금 평당 100만 원까지 올라가신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지금 약과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는 좀 가격이 좀 더 많이 올라간 어떤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쪽에 투자를 하신 분인데, 임야 1000평을 평당 12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나중에 가격이 선유리 쪽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가격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냐? 8년 만에 16배의 시세 차익을 보게 됩니다. 8년 만에 16배.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투자한 게 1억 2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셨는데 16배면은요 거의 20억 가까운 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억 투자를 해가지고 16배 시세 차익을 보면 16억 아닙니까? 맞잖아요. 16억. 여러분들 얼마 되냐면 이게 뭐 굳이 뭐 몇십 년도 아니에요. 8년 만에 16배의 시세 차익을 보고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게 투자라고 하는 거는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을 잘 들어가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자, 선율이라고 하는 곳은 언제가 됐냐면 그때 파주, 문산 이쪽에 도라산 이쪽으로 해서 개발이 한참 진행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남북 경협이 좋아지고 북한하고 어떻습니까? 화해 무드가 이루어지면서 파주 쪽 어떻습니까? 북한 쪽으로 진입하는 전철이 놓이고 도로가 놓이고 그러면서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이럴 때였죠? 근데 이럴 때 요 시기를 어떤 틈을 잘 딴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있던 시기적인 흐름이 몇 년 동안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땅을 이제 묻어둔 케이스인데, 묻어둬서 그게 어떻습니까? 8년 만에 이렇게 16배의 시세 차익을 보게 된 케이스가 발생을 했다. 분들이. 또 여기 고양시 주축동, 자, 고양시 주축동에 임야 500평을 평당 30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토지 분양 전문 회사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 같은 회사, 그러니까 평당 30만 원에 임야를 매입을 한 거예요. 고양시 주축동에 매입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 이게 나중에 그 고양시 삼송시 그린벨트 해제 발표가 되면서 삼송 개발되면서 어떻게 되냐? 평당 4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평당 30만 원에 매입을 했던 게 어떻게 되냐면 평당 400만 원의 보상을 받고 나왔다고. 그 이게 얼마나 그 상이냐면 4년 만에 13배의 투자 수익을 보게 된 겁니다. 자, 요때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때 투자 전문 회사가 토지 분양 전문 회사가 그때 그 땅을 권유를 하라고 한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이 그린벨트 해저 삼송시가 개발된다라고 하는 플랜이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삼성이 개발된다는 어떤 플랜을 잡았고 이게 개발된다라고 하는 정보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돌았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해제될 거라고 예상이 됐고, 그러니까 그린벨트에다가 투자를 해라라고 권유를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4년이 지나니까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삼성이 개발이 되고, 그러니까 30만 원짜리 땅이 400만 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이것도 정보였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보를 입수를 해서 발빠르게 움직이신 분들이 투자 수익을 보신 케이스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4년 만에 어떻습니까? 4년 만에 13배 정도 투자 수익을 보게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냥은 아니라 이분들은 다 정보를 가지고 이용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가 개발된다라고 했을 때 발빠르게 움직여서 거기에 먼저 들어가신 분들, 그러신 분들이 다 돈을 버셨다. 그러니 부동산하고 현업에서
증권에서 일하시는 분일수록 돈을 벌 확률이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선택을 잘했다는 거예요. 자, 주식 투자를 하시고 주식이 어떻습니까?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쪽에서 증권 쪽만 보니까 주식에다가 투자할 확률이 높죠? 맞잖아요. 자,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보험회사에 보험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동산 토지를 하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합니까? 개발 예정지인 땅에다가 투자하죠? 자, 그렇게 봤을 때 10년 후에 20년 후에 과연 누가 웃음을 짓고 있겠냐? 누가 웃고 있겠냐? 부동산 토지를 하신 분들이, 부동산 투자하신 분이 웃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일을 선택을 잘 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걸 잘 살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자, 용인시 수지구, 수지구 사례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수지구에 임야 2,000평을 평당 2만원에 4천만원에 매입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때 수지가 뜨지 않았을 때는 여기 수지 같은 경우는요, 요 임야를 다 깎아가지고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면, 여러분들 지도를 딱 보시면 수지권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자, 경부고속도로 축을 끼고 요 왼쪽 편에 해당이 되는 요 지역은 한겨로부터 해서 쭉 내려오는 지역 있죠? 그 길이로 해서 이쪽 수지 쪽 내려오는 길이 다 임야가 많아요. 거기가 원래가 임야가 많았던 지역인데, 임야가 많았던 지역에 그 땅을 갖다가 크게 넓게 사신 거예요. 평당 2만원에. 근데 그 임야가 나중에 아파트가 다 들어왔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2,000평을 2만원에 사신 분이 여기가 10년을 가지고 있었어. 10년 이거를. 근데 10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가 들어가면서 350에서 400만원에 팔고 나왔다. 그러니까 이건 얼마냐면 10년 만에 200배. 이분이 나올 때 10년 만에 200배의 투자 수익을 보고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젊으신 분들 20대 30대 있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측이 되는 지역에 여기 이 사람들처럼 정보를 가지고 땅을 매입을 해 놓는다라고 하면 과연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토지에서 일을 하면서 토지를 땅을 팔아서 분양을 해서 어떻습니까? 수당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도 좋은 땅이 나오면 여러분들도 투자를 해서 재미를 보시는 것도 괜찮다. 여러분들 10년, 20년 후를 본다라고 하면 그런 땅들이 다 돈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또 이제 성남시 여기 분당에 투자하신 분이에요. 분당에 투자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도 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당 같은 경우도 개발이 되기 전에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던 지역 중에 한 군데죠. 분당 신도시 개발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 같은 경우도 그 당시 분당 개발될 때만 하더라도 분당 개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한참 오래전에 개발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땅값이 쌌겠죠, 그죠? 평당 5만원에 임야 1,500평을 매입을 하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4년 만에 어떻습니까? 평당 400만원으로 둔갑이 되고 80배의 투자 수익을 보게 됩니다. 80배. 여러분들이 묻어놓은 지금 1억이 10년, 20년 후에 1억짜리가 20억이 될 수 있고 30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예. 하나 이제 자,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에 투자하신 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 847평을 평당 78,000원에 투자를 하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전을 투자를 하신 거예요. 전을 847평을.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왔냐면 생명공학산업 고속철도가 개통이 됐죠. 오송 KTX 있죠? 오송 KTX가 들어오면서 어떻습니까? 가격이 지금 퀘스천이에요. 이분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평당 300만원 이상 호가를 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자, 그러면 이분이 지금 현재 78,000원에 투자하신 분이 지금 300만원까지 현재 호가를 한다라고 하면 거의 30배 이상의 투자 수익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네. 맞죠? 네. 지금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땅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투자 수익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